안녕하세요, 닥터원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들이 있습니다. 콜라, 햄버거, 치킨 이런 것들은 사실 누가 봐도 굉장히 나쁜 음식이고요. 토마토, 양파, 시금치, 물 이런 것들은 대충 봐도 좋은 음식이죠. 사실 이런 것들은 영상도 많지만 너무 뻔합니다. 다 알고도 먹는 거죠, 맛있으니까. 하지만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 뜻밖의 음식들이 우리 몸을, 특히나 간이나 콩팥을 많이 망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무도 몰랐던 간을 망치는 음식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로는 아플라톡신입니다. 아플라톡신은 쉽게 설명해서는 곰팡이에서 나오는 독소입니다. 보톡스랑 비슷한 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이게 간의 독성이 굉장히 심해서 간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WHO에서도 무려 1군 발암물질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많은 곳은 땅콩, 옥수수, 아니면 땅콩버터, 된장 등에 종종 들어있는데요. 바로 먹는다고 해서 아플라톡신이 무조건 있는 건 아니고 조금 오래되어서 곰팡이가 필랑말랑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들이 있는 경우에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나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는 허용 기준치가 있고 엄격하게 관리가 되는데요. 하지만 한번 생긴 이 독소는 270도까지 사실상 거의 튀기듯이 가열하지 않는 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깨끗한 음식을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정집에서 직접 띄운 메주나 오래 보관한 땅콩, 옥수수, 사실 견과류들은 우리 안 썩는다고 꽤 오래 보관하잖아요. 그냥 건조한 곳에 두면 된다, 아니면 껍데기에 곰팡이가 쓸어도 그냥 까서 먹으면 된다, 대부분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것들은 최대한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사 먹는 음식들은 대부분 그런 검사들을 주기적으로 하니까 특별히 문제는 없겠지만 집에서 만드는 경우에는 최대한 청결하게 메주나 간장 등을 제조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 오래된 견과류들은 미련 없이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콩 단백질 가루, 그 다음에 다이어트 파우더들입니다. 얼마 전에 콩 단백질 가루는 방송에도 나왔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특히 부족한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한다, 그 말에는 저도 동의를 해요. 대신에 기름기가 많고 굽는 과정을 거치면서 먹어야 하는 육고기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이 훨씬 좋다는 이야기를 TV에서 하더라고요. 콩 단백질이라고 검색만 해도 상당히 이렇게 많은 제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올리브영에 가도 다이어트 선식, 다이어트 가루, 식사 대용 가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자연 상태의 식품에서 뭔가를 빼고 농축한다, 단백질을 조금 더 올린다, 이런 경우에는 상당한 화학 물질들이 포함이 됩니다. 특히 콩에서 단백질만 뽑아내기 위해서는 석유에서 만든 이런 용매들을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석유에서 추출된 유기용매들은 간에 부담이 되고 뇌에도 독성을 많이 띠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과정도 거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이런 식품들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아주 자세하게 있는 건 아니라서 얼마나 들었는지 또 얼마나 남아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해보고 더 명확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쉐이크, 다이어트 파우더, 단백질바 이런 것들, 뭔가 농축을 시켰다 하는 것들 중에서 콩이 들어있다면 콩 가루에서 이런 것들을 농축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라리 통곡물이나 통식품을 드시는 게 훨씬 더 이롭겠죠. 세 번째는 과당입니다.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시럽, 그 다음에 과일 자체에도 과당이 많을 거고요.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합쳐진 걸 설탕이라고 하죠. 각종 음료수에 들어있는 액상 과당, 이거는 과당의 농축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과당은 당분 중에서 가장 맛있는 당분입니다. 감미료로 쓰고 음료수에 첨가를 할 정도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알 수 있겠죠. 맛을 내기에는 사실 이만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과당은 아주 신기한 당분인데요.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에너지로 쓰거나 자연적으로 대사가 되지 않습니다. 모두 간을 거쳐서만 대사가 되는 아주 특이한 당분인데요. 포도당처럼 바로 뇌에서 이용할 수도 없고 차라리 녹말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섬유처럼 소화가 안 돼서 장을 통과하면서 장을 이롭게 하는 것도 없죠. 간에서 처리를 해야만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여러가지 시럽이 첨가된 음료들을 먹는 사람들은 단순 포도당을 섭취하는 것보다 지방간이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가공식품이 지방간을 유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간을 힘들게 하는 당분입니다.
네 번째는 식물성 지방입니다. 듣는 여러분도 이상하고 말하는 저도 조금 이상합니다. 단순히 야채의 지방인데 왜 건강에 나쁘냐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원래 야채에는 거의 지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 먹는 샐러드나 파는 샐러드의 성분표를 한번 보세요. 거의 지방이 없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서브웨이의 샐러드 성분표인데요. 포화지방은 0.1g, 사실상 거의 없죠. 그럼 식물성 기름이라고 하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곡물 기름과 콩기름, 그 다음 여러가지 압착된 씨에서 나온 기름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참기름, 들기름, 아몬드 기름, 보리기름, 그 다음 여러분들이 요리하고 튀길 때 많이 쓰는 해바라기 씨유, 카놀라유, 포도씨유, 뭐 이런 여러가지 기름들이 있죠. 선물들 많이 받고 계시죠? 이런 것들도 추출하는데 굉장히 많은 과정들을 거칩니다. 화학 과정을 굉장히 많이 거치게 돼 있고, 그 과정 중에서 뭐 산화, 산패도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카놀라유, 해바라기 씨유 같은 것들을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 상당히 윗부분에 부작용도 같이 검색이 되고 있어요. 또 GMO,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 식물에 대한 걱정도 많이 보입니다. 좋은 기름은 순수 압력, 그러니까 직접 우리가 짜서 만든 기름을 조금씩 자주 사 먹는 게 사실 가장 좋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작은 병으로 자주 사서 드시는 게 가장 건강에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단백질 보충제입니다. 두 번째와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이 단백질 보충제는 우유나 유제품에서 단백질만 걸러낸 겁니다. 요즘은 어르신들도 하루에 한 잔씩 많이 드시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참 단백질을 안 먹긴 정말 안 먹나 봐요. 요즘은 단백질이 굉장히 유행이죠. 이 단백질만 모으기 위해서 한층 더 많은 가공 과정을 거칩니다. 사실 저도 운동하면서 매일 꼬박꼬박 한 잔씩 먹는데요. 이 먹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제품마다 호불호가 굉장히 갈립니다. 나는 어떤 제품을 먹었더니 갑자기 여드름이 나더라. 난 이것만 먹었더니 설사를 한다. 아니면 드물게 이것만 먹으면 간 수치가 오른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제품에 따른 편차가 상당히 있습니다. 편차가 있다는 것은 제품을 만드는 과정 중에 잔여물들이 상당 부분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 잔여물에 따라서 제품 차이가 나는 거고요. 뭔가를 먹을 땐 결국 농축이 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가를 달여 먹는다, 뭔가를 농축된 걸 먹는다. 대부분 몸에는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성분은 말토덱스트린입니다. 말토덱스트린은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되기 딱 그 직전의 상태를 말을 하는데요. 먹자마자 아주 쉽게 분해가 되면서 포도당으로 쓰이게 되는데, 포도당보다도 오히려 더 혈당을 높게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혈당을 올리는 능력을 설탕을 뭐 한 6, 70이라고 잡으면 이 말토덱스트린은 거의 130, 2배에 가까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 설탕을 깨부셔서 먹는 것보다 훨씬 혈당이 많이 오르게 돼요. 따라서 이러한 급한 혈당 상승은 간에서 에너지를 저장하도록 유도를 해서 지방간을 훨씬 더 잘 만들도록 하고, 계속 먹었을 때 당뇨도 유발하게 됩니다. 이 자체로도 상당한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간에 부담이 되면서도 혈당 급상승으로 인한 2차적 부담도 주게 됩니다. 말토덱스트린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아주 단맛이 나는 것들은 대부분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뒷부분 우리 성분표를 보면 가끔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젤리, 푸딩, 프로틴바, 초코바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마지막은 여러가지 MSG 조미료들입니다. 천연 조미료도 물론 있지만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패스트푸드나 가공식품 등에 많이 들어가 있는 조미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감칠맛을 더해주지만 짠맛과 단맛, 본능적인 맛들을 조금 숨기는 능력이 있어서 느껴지는 것보다 훨씬 더 달고 짠 음식들을 많이 먹게 합니다. MSG도 당연히 더 많이 먹고요. 모두 간에서 분해가 되게 되겠죠. 뭔가 내 몸이 지난주 또는 지난달부터 갑자기 이상해졌다, 갑자기 피곤해졌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내가 뭔가 특별히 먹은 게 있는지 꼭 한 번은 되짚어 봐야 합니다. 갑자기 피곤해졌다, 갑자기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약을 추가할 게 아니라 먹는 것을 빼는 게 훨씬 더 근본적인 치료가 됩니다. 특히 제 친구들 중에 한 명은 갑자기 몸이 한 2kg 정도 살이 찌면서 많이 피곤하다고 저한테 이제 상담을 요청했었는데요. 제가 계속 그 친구를 많이 봐오던 친구니까 이사 가서 그런 거 아니냐 하니까 그런 건 딱히 아니라고 하고, 오히려 잠을 더 많이 자는데도 피곤하다고 하더라고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추궁을 해봤더니 계속 퇴근할 때마다 집 앞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하나씩 햄버거를 사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2주만 딱 끊어보자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대부분 그런 안 좋은 성분들은 한 2주 정도 끊으면 많이 호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2주 정도 끊고 나서 보니까 기적적으로 다 돌아와 있더라고요. 또 병원에서는 두드러기 환자나 아니면 우연히 간 수치가 미세하게 오른 분들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물론 약을 주긴 주지만 최근에 새로 시작한 약이나 최근에 새로 먹은 음식들을 줄이고 나면 또 잘 호전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은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항상 자신의 몸을 잘 살피시길 바랍니다.